북한의 입장에서 경협이 굉장히 중요하고 애가 다른 상황인 건 알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면을 좀 세워줘야 문 대통령도 내부 고객을 설득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쪽도 내부 고객을 생각하겠습니다만 대승적으로 보면 이 표현의 수위 같은 것들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네, 오늘은 뚱커벨 배종찬 소장 개인 사정으로 녀석들이 아니고 한 분만 나왔어요. 자, 기자계 도루 시사여전사 박연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둥 쳤죠 지금? 네. 도루에 망치 수위 빵 났어요. 자, 코너 끝에요.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사여전사가 전해질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뭘로 준비하셨어요? 네, 여야가 모두 총선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4.15 총선이니까 지금 딱 석 달 남았네요. 그렇죠? 네, 모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뉴스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으로 복귀했다는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이침식 있었죠? 분위기가 어땠어요? 지금 뭐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저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분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 그 장면은 못 봤는데. 그 장면을 봤는데요. 네.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예. 딱 그 플래카드 앞에 서서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그 이해찬 대표가 직접 꽃다발을 전달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세계 최고위 화동에게서 꽃을 받았다. 오. 이런 농담으로 되받아치는 그런 여유도 보였고요. 예. 원래 이해찬 대표가 말이 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그 회의하고 밖에 나와서 복도에서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물어봐도 사무실 아닌 데서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안 해주는 캐릭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무려 백수다운 백수를 못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워낙 총선이 중요해서 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모셨다. 경륜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달라.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 네. 총리 지낸 분은 원래 상임 고문으로 모시게 돼 있는데 선대위가 발족하면 핵심 역할을 기대한다 등등 건강관리까지 염려를 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네. 이번에 이낙연 총리에게 당이 걸고 있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 얘기 나오던데 그렇죠.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어떤 역할이든 당이 맡겨주는 역할 하겠다. 그리고 지역구의 경우에도 내가 종로로 이사를 가긴 갔는데 어디로 나가라고 하든 알아서 그쪽으로 가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종로에 새 빵도 얻어놓고 뭐 종로 출마가 뭐 거의 확실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사했는데 다른 데서 나오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90일 남겨두고 이사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하고 유성화 춘추관장 오늘 사표 내고 출마 공식화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디로 나갈 거냐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예. 고민정 대변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는 정치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고민정 이제 전 대변인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고민정 전 대변인이 나가줘야 한다. 역할을 해달라. 이걸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 경기도 고양시 여기가 김현미 일산. 장관 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총리 두 분 다 일산이잖아요. 그렇죠. 요 둘 중에 한 군데를 나갈 수도 있고 혹여 만약에 그 험지라고 하는 강남 일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충청 지역에서 표밭을 다진다. 네. 충청 지역은 예로부터 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다. 이렇게 꼽히는 곳이잖아요. 캐스팅 보트. 네. 그 육진대 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충청권을 찾아서 지지층 결속을 이어가는데요. 예. 이게 여기만 간 거는 아니고요. 예. 지역 시도당 그 순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에 9일날 갔었고요. 뭐 대구 경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부산, 경남, 경기, 인천 찍고 충청까지 간 건데 1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순회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캐스팅 보트. 네. 육지인데 어떻게 보트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개그는 아재 개그라고 그러는데. 아 제가 들어올 때 토르 개그라고 불러야 돼요? 김경래 PD한테 격려하고 들어왔거든요. 우리 종찬이 형이 종은 차고 일하러 가셨는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계속 네. 강조하고 계시네. 근데 충청 지역에서 펴밭 다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겨울이라 근데 이번 겨울은 따뜻해가지고 밭이 얼지는 않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쟁기질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네. 보다 수월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쟁기질까지는 글쎄 뭐 삼날 부러질 것 같고요. 충청도가 따뜻하면 전국이 다 따뜻하니까 토르 기자 네. 또 충청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충청도죠. 하여튼 이제 공약 경쟁도 시작이 됐다며요. 네. 정의당은 뭐 청년 가구 지원책으로 젊은층 표신잡기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9년으로 보장하겠다. 이런 네.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특히 주거가 불안한 청년을 위해서 1인 청년 가구에는 주거 지원 수당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민주당하고 한국당도 공약 경쟁이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늘리겠다. 네. 한국당은 경제가 역주행하고 있으니 원전도 살리고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좋아요. 그 전부 다 정책 대결로 가야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박 기자 팬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자가 막 오고 있어요 지금. 2861님 공주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죠. 제가 공주인데 자꾸 여기서 전사로 몰아가는 방송이 못 쓰겠더라고요. 아주. 네. 1971님은 박연미 기자님 이젠 시사 여전사로 자리하세요. 기자계의 미스코리아 유머스러운 기자 이제 평론가로 자리하세요. 시사평론계 여전사 박연미 기자님 파이팅. 저 미스코리아 발언에서 일단 사과하고 갈게요. 사과하고 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대낮에 막 날벼락이 치고 그래요. 토르 기자가 나오니까. 네. 자 이번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장 기자회견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남북 관계 방향을 놓고 지금 어제 발언에 대해서 미묘한 파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어떤 말인지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요 대목 다시 들어보시고 이야기해 볼게요. 국제 제재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뭐 접경 지역 협력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 뭐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접경 지역 또 관광 이런 거는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자,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의 발언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다. 이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남북관계를 풀어서 심폐소생술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특히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만만한 정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게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고요. 네. 이에 호응을 하면서 오늘은 통일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경제협력의 방안을 찾아보겠다. 뭐예요 그게? 그런 것들 뭐 예컨대 개성공단이랄지 아니면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달러가 흘러가지 않게 하면서. 그런데 이게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니 그동안 우리가 좀 기다렸던 것인데 네.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삐졌다. 그렇죠. 남북이 관계 개선을 먼저 해서 뭔가 확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니 삐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나 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여하튼 정부의 스탠스가 약간 변화됐구나 이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게요. 네. 강경화 장관도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중인데 이 미국 장관을 만나서 북미보다 남북 간의 관계가 한 발 먼저 갈 수도 있다. 북미 간에 안 풀리면 여기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통일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관건은 뭐 미국의 입장이 되겠죠. 지난번에 최근에 왜 정의용 안보실장도 미국 갔다 와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정부의 그 남북 관계의 뭐 주도적인 방향 같은 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께서 네.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한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통일부에서 오늘 이런 안을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각 부서의 장관들이 좀 앞장서서 좀 정책을 폈으면 한다. 그러면서 이 통일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에서 뭔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왔군요. 드디어. 네. 북한 반응은 좀 있어요, 지금? 북한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라는 게 있어요. 예. 북한이 주제 넘은 자화자찬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오랫동안 엄중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놓고 자책과 반성은커녕 자랑을 하는 세력이 있다. 자화자찬이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누군지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경협이 굉장히 중요하고 애가 다른 상황인 건 알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면을 좀 세워줘야 문 대통령도 내부 고객을 설득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쪽도 내부 고객을 생각하겠습니다만 대승적으로 보면 이 표현의 수위 같은 것들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형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선동 방식이잖아요. 세게 말하고 진한 색깔을 쓰고 뭐 정치 상징 조작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어떤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거 어제는 특히 또 대통령이 사회자가 돼가지고 기자들도 막 지명하고 그랬잖아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던데요. 어떤 기자는 두루마리도 입고 나오고 한복도 입고 부채 들고 있는 기자도 있었고 갑자기 부채도사가 그렇죠. KBS 개그 콘서트에 나와야 돼. 저 좀 봐달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 기자가 지명이 됐나요? 부채 기자는 제가 지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 섹션별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시다 했는데 애타게 그 장화시는 고양이 눈빛으로 쳐다보던 기자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당신까지는 질문을 해라 해서 막차를 탄 그런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시사여전사 기자계의 도로 척척박사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국제정세 좀 볼까요?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에 여기가 지금 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 지금.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미국과 대립하기 전에도 지난해부터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름값이 폭등을 하면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란이 산유국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산유국이라도 싸게 팔아야 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거예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척척박사신데. 다음에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라고 뭐 다 아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아서 불만이 있던 와중에 어찌 보면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이 달가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을 향해 모든 불만을 돌리려던 찰나에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를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화살이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로 돌아가게 된 그렇죠. 거예요. 반미로 가다가 반정부로 갑자기 또 가게 된 거죠. 반정부를. 네. 그리고 경찰이 이 와중에 시위대 실탄까지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시위대한테요? 시위대 실탄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 와중에 활용 점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지 마라. 시위대를 보호해라. 그러니까 반미로 향했던 그 군중을 슬그머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수도 테헤란 중심부인 뭐 아자디 광장, 테헤란 대학, 샤이드 베헤슈 공대 뭐 이런 곳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고요. 반정부 단체가 추산하기로는 최소 17개 주에서 아주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닐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그 테헤란 대학 얘기하시니까 저도 아까 휴대폰으로 사진 보니까 이 아간 시위를 하는데 네. 미국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길을 바닥에 이 펼쳐놓고서는 그 대학생들이 그 주변에만 서 있지 밟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 퍼포먼스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죠. 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저 반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표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실탄을 발사했다는 그런 경찰이에요? 누구예요? 경찰이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CNN 등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 예전에 많이 맡아봤던 그 최루가스. 예. 최루가스도 뭐 그 난사를 하고 있다. 주요 지하철역 같은 곳에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네. 박연미 기자도 최루탄 많이 맡아봤어요? 아유, 최루탄 가스 많이 맡아봤죠. 영등포역 앞에 뭐 이런 데 가면은 눈물 콧물 질질 짰던 기억이 납니다. 참 최루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참 저도 많이 맡아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 대학 다닐 때 학교에 뭐 낭만적으로 탱크 들어와 있고 막 이러셨죠. 탱크는 장갑차. 네, 교문 앞에 장갑차. 장갑차. 네. 탱크는 아니었고요. 장갑차. 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맞고 살아왔던 게 최루탄 가스요. 저는 또 기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87년 뭐 그때까지 거의 뭐 10년 가까이 최루탄 냄새 맡으며 살았다고 봐요. 최루탄 전문 기자네요. 네. 자,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에서는 말이에요. 이란이 핵 합의를 어겼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네, 합의 위반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 합의에 대한 분쟁 해결 조항을 발동시켰는데 그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이 3국 공동혁명을 통해서 합의를 위반하겠다고 이란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3국과 핵합의 준수 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EU의 외교정책 대표의 경우에는 다만 이들의 성명이 미국처럼 합의를 아예 탈퇴해버리겠다거나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는 경고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다가 MSG를 좀 첨가를 하면 조미료? 그렇죠. 그럼 UN 차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 문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란이 그 과거에 그 페르시아 제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충청권 찾아서 표밭을 다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충청권이 누구를 찍냐에 따라서 후보의 당선 여부가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대표적인 뭐뭐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뭐뭐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도루 기자 힌트 주세요. 네. 예전에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죠. 요새는 네. 오디션을 봤는데 심지어 박연미 동생도 이걸 한번 당해본 적이 있다는. 아, 친동생이? 예, 저 말고 제 동생. 여동생이에요, 남동생? 남동생이에요. 오. 남동생. 한때 배우의 꿈을 꿨던 그분도 당해보았다는 그것과 예. 왜 육지에 배가 뜨느냐. 예.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걸 합치면 정답이 그걸 한번 되겠네요? 합쳐볼까 봐요. 네. 좋습니다. 아, 깔끔하게 힌트 주셨어.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 아시죠?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정답으로 캐스팅 보드 써주셨는데 보드 아니에요. 예. 점 하나 더 찍어 봐봐요. 보드는 네. 스키장에서 타는 거죠? 아우, 그죠? 타보셨나 봐요. 보기만 했죠. 그 무서운 걸 어떻게 타요? 열반지. 보드 아니고요. 하나만 더 쓰세요. 네. 점을.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 이 전해드렸습니다.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